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할 때 우리 보수 우파들이 예견을 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악착같이 막았던 게 바로 여의도의 이 라임 펀드 사태 등 이 사태를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가 얼마나 악랄하게 막았습니까? 그러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여의도 라임 펀드 사태, 여기에 문재인의 실세들, 이낙연 다 있죠. 그러니까 여의도의 저승사자인 이 합수단을 추미애가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드디어 이복현이 파헤친 라임 사태, 문재인의 실세들 이제 큰일 났으며 이낙연, 추미애, 이재명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이 파헤친 라임 사태, 문재인 전 정권의 실세들 줄줄이 거론,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이른바 3대 사모펀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한 위협 규명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드디어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정권에서 막았던 이른바 3대 펀드, 3대 사모펀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들 펀드는 문재인 정권의 정부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 그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를 통해 민주당의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태풍에는 이 사태는 앞으로 일파만파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 또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그야말로 대충격, 대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입김에 막혀 제대로 의혹의 실체를 당시에는 규명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여의도 저승사자인 이 합수단을 해체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전 정권의 실세들이 가담된 이 펀드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이 작심을 하고 막은 사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재검사를 벌여 추가 의혹을 밝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안별로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서울 남부지검이 진행 중인 3대 펀드 관련 의혹 수사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발표는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지금 현재 정치권, 특히나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또한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까지 대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라며 그동안 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막았는지도 추후에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긴장 속에 조사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부각되는 3대 펀드, 못 밝힌 정치권 연루 의혹 다시 캔다.
라임 사태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 사채, CB 불법 거래를 통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펀드런 위기에 몰렸고 2019년 10월 환매 중단한 사건입니다.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로 당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고로 불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치인 연루 혐의를 밝혀내고 특히 민주당의 기동민, 이수진 위원, 김영춘 전 위원, 김갑수 전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김봉현 라임 대표는 이들 4명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갑근 전 고검장은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은행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 여의도 저승사자에서 수사를 맡았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전면 좌초가 됐습니다. 당시에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할 만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모든 사건을 중단시켰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안전한 공공기관 대출 채권에 투자한다라며 3,200여 명으로부터 1조 3,500억 원을 모아 부실 채권이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 1,000명에게서 1,000여 명에게 5,6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당시 수사에 착수, 펀드 하자 치유라는 문건을 확보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충격적이게도 민주당 법조계 위원 2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됐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으며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8월 문건에 적힌 각종 위형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는 최동욱 전 총장이 추진하던 경기 광주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났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봉련 금감원장이 밝힌 소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이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이 됐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그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가구, 사무기기, 임차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대표실 부실장 사건도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디스커버리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 2,562억 규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 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발생했었습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펀드를 판매할 만큼 이 일군 은행들이 대대적으로 힘을 실어 주었던 펀드. 이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 설립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신생 운용사임에도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졌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이 펀드를 적국 소비자에게 판매해 화제가 됐었으며 이 2016년 설립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일군 은행들과 국책은행, 기업은행까지 이 펀드를 적극 홍보해 많은 위구심이 일었던 펀드입니다. 2019년 4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는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하성 전 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위원 등이 이 부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재수사 박차가 하는 검찰.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조사부 여의도의 저승사자. 올해 들어 이들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외압에 막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3대 펀드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5월부터 추가로 드러난 혐의와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신속히 위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정치권 로비 의혹이나 돈 세탁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 CB, 신주 인수권 부사채,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임원 등 총 2천억 원가량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횡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월에서 9월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한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주었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투자 기업 각사 대표와 라임 간 관계성을 확인했다라며 최종 자금 영초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에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에 무슨 이 문재인 실세들을 파헤치는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기어이 이복현 금감원장님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